네,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4부 해설에 이어서 5부도 또 접니다. 네, 5부는 우리 마지막 남은 문제는 이제 다 깔끔하게 풀고 중요한 것들 또 설명드리고 정리할 건데, 그래요. 일단 그 4부에 제가 간접쓰기 문제 시작할 때, 35번 문제 시작할 때 눈에 보이는 힌트들이라고 해서 5개 적어드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보고만 계셨던 건 설마 아니시겠죠? 당연히 적어두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적극적으로 써먹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지칭어 대명사,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단순한 it이나 they뿐만 아니라 뭐 these 무엇, 그렇죠? 뭐 this 무엇,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다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과 반드시 연결고리가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좋은 힌트들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관사 플러스 명사, 그렇죠? 첫 번째 등장할 때는 부정관사 어나 on을 가지고 오지만 두 번째부터는 the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the 플러스 복수명사, 뭐라고요? the 플러스 복수명사는 처음에 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특정한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락이 딱 정해지거나 아니면 앞에서 한 번 그 복수명사가 언급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장치도 없이 the 플러스 복수명사가 먼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관사 플러스 명사가 그렇게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고유명사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유명사를 처음 쓸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full name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누구고 이거는 무엇이고 이거는 어디고라는 앞뒤에서 설명이 반드시 등장할 거다. 처음 등장할 때는. 처음부터 Jane, 처음부터 장환이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세요? 세화여고 교사 아니면 뭐 EBS 영어 강사인 윤장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고유명사가 나올 때는 그렇고요. 네 번째는 연결어, 그렇죠? 특히나 however나 but 같은 반전 연결어가 좋은 힌트가 돼서 나온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반복되는 어휘나 어구가 나오면 또 좋은 그 힌트가 될 수 있다. 일단 이 5개 중에서도 1, 2, 3, 4번까지는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넣어두시면서 간접 쓰기 유형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38번에 여러분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인 삽입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삽입 문제는 일단 빈칸이란다. 주어진 네모 속에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네모 속에서 힌트가 있으면은 체크를 하십시오. 만약에 힌트가 없으면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밑에는 눈에 보이는 힌트가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어진 문장은 딱 하나의 곳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중복 시비가 걸리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38번 문제. 주어진 네모 속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ther main clue 이렇게 되는 거죠. The other main clue 이거 하나의 힌트 될 수 있죠. 왜? 이거 처음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하나 남았을 때 우리가 쓰는 게 the other 명사잖아요. 그렇죠? 물론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2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고 나머지 하나가 the other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개수가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the other 대신에 another를 써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튼 이게 처음 등장한 건 아니죠. 최소한 2번째의 단서, 그렇죠? 주된 단서, 2번째 단서, 3번째 단서, 마지막 하나 남은 단서, 마지막에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묶으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clue 뒤에 you might use, 너가 사용할 수도 있는 또 한 가지의 주된 단서 이렇게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To tell, 말하기 위해서 또는 알아내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What a friend is feeling. 친구가 어떤 느낌일까를 말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너가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주된 단서는 would be, 뭐가 될 것이다? To look at, 보는 거야. His or her facial expression. 그의 얼굴 표정을 보는 거야. 아하, 그러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요 녀석이겠네. 그쵸? 이게 이후에 나올 내용일 겁니다. 그럼 앞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요거 말고 다른 하나의
main clue,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처음 문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thought about, 생각해 본 적 있니? How you can tell, 어떻게 네가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알 수 있을까? tell은 알다 라고 해석해서 좋아요. What somebody else is feeling, 다른 누군가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를 네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자, 초반의 question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아, 뭐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을 갖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Sometimes, 때로는요, friends might tell you, 친구들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That they are feeling happy. 나 행복해. 또는 슬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But, 그렇지만, even if they do not tell you, 그들이 심지어 너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I'm sure that, 나는 that이야 확신해 you would be able to make a good guess, 좋은 추측을 할 수 있을 거야. 뭐에 대해서? About what kind of mood they are in, 그들이 어떤 종류의 감정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네가 아주 좋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여기까지는 괜찮죠? You might get a clue. A clue.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clue는 지금 여기서는 앞에 the other 붙여서 나왔지만 지금 a clue는 먼저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clue가 지금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은 1번과 2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이해되시죠? 자, 너는 한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뭐로부터? From the tone of voice they use. 그렇죠? 그들이 사용하는 목소리의 어조로부터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아, 이게 첫 번째 단서고 그러면 얘가 그 뒤에 나와줘야 되겠다. 자, 목소리 어조 얘기하는 내용부터 등장하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y may raise their voice,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어요. If they are angry, 그들이 화가 나 있을 때. 그렇죠? 아니면 그들이 talk in a shaky way, 떨리는 방식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언제? If they are scared. 너무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들이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목소리 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아직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4번 뒤에 보겠습니다. We have lots of muscles. 우리는 많은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In our faces. 얼굴이네. 얼굴 표정이 두 번째 단서였는데, 그죠? 우리는 얼굴에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요, 선행사가 좀 떨어져 있네요. 그 근육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죠? 얘는 O형식 동사고 뒤에 목적어하고 투부정사 목적보어 등장하죠.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까? Move A into B, A를 B 안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Lots of different positions.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을 많은 다양한 위치로, 그렇죠? 다양한 모습, 위치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뭐예요?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문장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4번 자리에 딱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푸셨죠? 아주 잘했어요. 자, 5번 뒤에 가시면 This happens spontaneously. 이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부사이지만 요거 꼭 잘 기억하십시오. 밑에 안 나와 있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When we feel, 우리가 느낄 때 a particular emotion,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얼굴 표정의 변화가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문장 4번 자리에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우리 어떻게 풀었습니까? 일단 네모 속에 주어진 문장을 보면서 이 the other main clue라는 힌트를 나름대로 잡으면서, 그죠?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네? 따라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네?
추론을 해보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연습이에요. 그리고 가장 정직하고 좋은 최고의 연습 방법입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죠. 39번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39번에 주어진 네모 속의 문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아,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겠구나. 앞에 나올 내용은 뭐겠구나.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봐요, 지금. 됐어요? 자, 같이 가볼게요.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In addition to positive comments, 긍정적인 의견 또는 코멘트와 더불어, 그쵸? 그거 이외에도 그러면 positive comment, 네가 앞에 나오는 내용이었겠네. 왜? 이게 나와야 그것 외에도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The director, the 플러스 명사, 이거는 특정한 감독이겠죠. 특정한 매니저겠죠. 아, 그럼 이것도 앞에 한 번쯤은 언급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이 사람들이 will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 뭐 할 거다? have comments, 의견을 가질 거다. 그런데 뭐에 관한 의견이냐? About what still needs work. 그죠? 여전히 작업이 필요한 것. 그러면 이거는 완성되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positive comment가 아닐 수도 있는 거겠네. 맞죠? 그러면 네가 뒤에 나올 내용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 그러면 앞에는 positive comment. 그러면 그 뒤에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올 수도 있겠네. 됐죠? After the technical rehearsal, rehearsal 우리 보통 리허설이라고 하죠. 사전 연습입니다. 아무튼 기술 연습, 그쵸? 그거 이후에, 기술적인 리허설 이후에 the theater company, 극단이라고 하면 되겠죠? 극단은요, will meet, 만납니다. 그쵸? 누구랑 만납니까? 그쵸? The director. 그 다음에 technical managers, 그 다음에 stage managers, 그쵸? 감독, 뭐 총감독이겠죠. 그 다음에 기술 감독들, 그 다음에 무대 감독, 이런 사람들을 같이 만납니다. to 부정사는 당연히 목적이겠죠. 뭐 하기 위해서. review는 중요한 단어죠. 검토하다, 살펴보다. 물론 복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보는 거니까요. 뭐를요? The rehearsal, 그쵸? 그 리허설을 검토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아직 positive comment는 안 나왔어요. Usually, 일반적으로 there will be comments, 드디어 나옵니다. 뭐에 대한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About all the good things. positive 나왔네요. 그렇죠? 어디까지 이어질까? About the performance. 그 공연에 대해서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코멘트가 일반적으로 있을 겁니다. 됐죠? 이 positive한 게 어디까지 연결되는지가 관건이겠네요. 1번 뒤에 보겠습니다. Individuals, 그 각자들 또는 사람들은요, should make mental notes, 그 다음에 written notes를 만들어야 된대죠. 즉, mental notes는 마음속에 적어놔야 되고 written notes는 말 그대로 글로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On the positive comments, 여전히 positive comments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음속에도 명심하고 글로 써도 적어 놓아야만 한답니다. 뭐에 대한 코멘트입니까? About their own personal contributions. 그렇죠? contribution은 기여니까, 그렇죠? 자신의 개인적인 기여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한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또 글로써 적어 놓아야만 합니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those, 여기서 말하는 those가 가리키는 게 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Directed toward the crew and the entire company. 자, 그러면 toward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니까 the crew는 여러분 단원들이거든요. 멤버들이에요. S 없지만 항상 복수 취급해 줍니다. 즉 단원들과 전체 극단으로 향하는 those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positive comments.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앞쪽에 있는 contributions를 보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향하는 거니까 positive comments로 연결을 하는 거에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에 대해서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뒤에 보시면 building on positive accomplishment. 계속해서 긍정적인 거 나오고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building on이라고 하면 키워내다, 키우다, 뭐 성장시키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를 더 키워가는 것은 can reduce nervousness. 그렇죠? 이런 긴장감을 낮춰준다. 지금 계속해서 좋은 커멘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뒤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때로는 sometimes, 때때로는 these negative comments. 얘 때문에 갑자기 부정적인 게 나오죠. 그러면 이 부정적인 것은 앞쪽에 한번 나왔으니까 these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쵸? What still needs work.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좀 더 작업이 필요한 거. 아직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거.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어? 아니, 얘가 아니죠. 그쵸? 이것이 네거티브 커멘트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 주어진 문장은 3번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때때로 이러한 부정적인 코멘트는요, 의견들은 can seem overwhelming, 압도감을 주거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압박입니다. To make these last minute changes. 그렇죠? 이런 마지막 순간에 변화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마지막 순간에 변화를 해 주어야 되는 이 시간의 압박이 can be a source of stress.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앞쪽에 stressful과 연결이 되는 문장이죠. 괜찮아요. 그런 상황에서 take each suggestion, 각각의 제안을 받아들여라. 뭘 가지고? with good humor. 그렇죠? 유머와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tackle each task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각각의 과업, 해야 할 일을 태클해라. 자, 여러분 이 태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것과는 조금 관련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태클은 우리 운동 경기에서 태클하다면 이제 넘어서, 그러니까 걸어서 넘어뜨리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수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축구입니다. 내가 수비수예요. 공격자가, 상대방이 공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태클을 걸어서 공격을 저지시킵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수비를 성공한 거죠. 그래서 태클은 무슨 뜻이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다 또는 성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꼭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진 문장은 3번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직접 해보라고 했을 때 잘 했어요? 주어진 문장을 보고 앞쪽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겠고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연습 앞으로 계속해서 하시면요, 이 삽입 문제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또 하나 눈에 보이는 힌트가 본문 속에 하나쯤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지금은 얼마든지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다 성장에 관한 과정이다. 많이 틀려봐야 왜 틀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9번 문제까지 이제 풀어봤습니다. 이제 간접쓰기 문제의 마지막 문제인 40번 요약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약 문제 지금 3점짜리로 출제가 되었는데 요약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뭐부터? 요약문을 먼저 읽으십시오. 왜? 요약문에는 중심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렇게 길고 어려운 지문을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요것만 알면 중심 내용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 문장을 먼저, 중심 문장이 되는 요약문부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peers는 여러분 뭐예요? 또래죠. 그렇죠?
또래의 presence, 존재가 아니면 absence, 없는 것이 또래의 있고 없고가 make, 만듭니다. makes, 누구를요? adolescent, 누구예요? 청소년들을. 누가 아니라 어른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more likely to, likely는 확률이에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을 더 높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B하는 건 뭔데요? 옆에 또래가 있으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또래가 있으면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여러분 설마 cautious를 몰랐으면 이 문제 조금 어려워졌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단어를 몰랐었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cautiously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carefully하고 똑같은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일단 청소년들이 옆에 또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까라는 건데요. 자, 처음 문장으로 갔더니 연구 나왔습니다. 연구 지문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물론 결과 이전에 뭐도 변수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지문에서 변수는 뭐고 결과는 뭔지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들어가겠습니다. In a study, 한 연구에서 psychologist, 심리학자인 Lawrence Steinberg라는 사람과 그의 공동저자, co-author인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심리학자 Margot Gardner라는 사람이 동사 나옵니다. Divided A into B, A를 B로 나누었다라는 얘기죠. 306 people, 306명의 사람을 into 3 age groups, 3개의 나이대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young adolescents, 어린 청소년들 with a mean age of 14. 여러분, 이 숫자와 관련이 돼서 mean이 나오면 이거는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중간값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몰랐으면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평균 나이 14살인 조금 어린 청소년들 그룹과 두 번째,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older adolescents with a mean age of 19, 평균 나이 19살인 조금은 나이가 든 청소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adult, 성인입니다. aged 24 and older, 24세 이상.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변수가 만들어졌죠. 이게 뭔데요? 나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subject, 우리 실험에서 subject 나오면 누구죠? 실험 대상 또는 피실험자. 자, 피실험자, 즉 실험 대상자들은요, 참가자들은요, played a computerized driving game, 컴퓨터 운전 게임을 했습니다. 예, 옛날에 오락실에서 한 번씩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게임에서, in which, 그 게임에서 the player,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요, must avoid, 뭘 피해야 했냐? crashing into, 뭐와 부딪히는 거죠. a wall, 벽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벽이 등장해요. 근데 뭐도 없이, warning도 없이, 경고도 없이 on the roadway, 길에 벽이 딱딱딱딱 들어온대요. 그럼 나올 때마다 그걸 피해야 하는 그런 컴퓨터 운전 게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 실험을 했던 두 사람이 다시 나오죠. 스탠버그와 가르너, 이 두 심리학자들은요, randomly, 무작위로 assigned, 배정하다라는 뜻이죠. 배정하다, 배정했습니다. 누구를요? Some participants, 일부 참가자들을
뭐 하더라고요? To play alone. 당신은 혼자 게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서술형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With two same age peers looking on.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상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with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가 따라 나오고 그 명사를 뒤에서 ing나 pp 형태로 꾸며줍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분사라고 하죠. 분사는 형용사니까 명사 꾸며줘야 되겠죠. 그러면 ing니까 얘가 뭐뭐 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pp가 나왔다면 얘가 뭐뭐 된 상황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군가는 당신은 혼자 게임하시고요. 당신은 어떤 상태에서 게임하느냐? 두 명의 똑같은 나이대의 또래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러면 A의 힌트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또래가 presence 있느냐, absence 없느냐, 그쵸?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Older adolescents, 좀 더 나이가 많은 평균 나이 19살이었던 청소년들은 scored, 자, 점수를 획득했는데 about 50% higher, 50%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에서? On an index, 지수죠. of risky driving. 이건 안 좋은 거지만, 그렇죠?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는데 당신은 위험하게 운전하십니다. 라는 지수에 있어서 50%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When their peers were in the room. 그럼 이건 absence예요, presence예요. presence죠. 그렇죠? 그럼 A의 정답이 확실히 되죠. 즉, 다른 또래들이 있을 때 위험 지수가 더 높았다는 얘기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and 결과 시작됩니다. The driving of early adolescents, 좀 더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의 운전은요, was fully twice as reckless. 무려 두 배나 더 reckless 했다. 이거는 reckless는 뭐하고 똑같죠? carefully 아니고 careless하고 똑같죠. 부주의한 겁니다. 안 좋은 내용이에요. 두 배나 더 부주의했다고 합니다. 언제? When other young teens were around. 마찬가지. 또래가 옆에 있을 때, presence 할 때 더 안 좋았다는 얘기죠. 더 위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B의 정답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adults, 그렇죠? 어른들은 behaved in similar way, in 하고 way 붙으면 방식이라 그랬죠. 비슷하게 행동하더라. regardless of something, 뭐와는 상관없이. 뭐와는 상관없이 명사 덩어리에 나오죠. whether they were on their own, 그들이 혼자만 있거나 아니면 observed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켜보고 있을 때, 즉 다른 사람이 관찰하고 있을 때, 혼자건 아니면 주위에 누가 있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비슷하게 행동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은 아니고 청소년들이, 그렇죠? 주변에 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더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과잖아요. 정답은 몇 번?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위험이 증가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 cautiously라는 단어 다시 한번 중요하게 강조드립니다. 이거는 carefully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네. 왜 2번이 정답이 안 되는지 알겠죠? 이건 오히려 정답의 정반대죠. 왜 이걸 제가 정리하면요. 특히나 빈칸 문제에서 뭘 만들 때, 오답을 만들 때, 오답을 출제자들이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정답의 반대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왠지 거기 함정에 안 빠질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선택한 정답이 반대네?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알겠죠?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오답의 형태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자, 40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뭐부터 읽으라고요? 요약문을 먼저 읽으시고 A, B 구멍 뚫린 선택지 넣어서 완전한 문장 형태로 보십시오. 알겠죠? 그게 그 글의 중심 문장입니다. 연구나 실험이나 조사가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과가 중요하다고요. 나이대에 따라서 같이 있으면 위험이 더 커지더라 라는 게 결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잘 정리됐나요? 자, 이제는 우리 41번, 42번 장문 독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실 41번 문제는 제목으로 거의 뭐 굳어져서 나오고요. 아니면 주제로 나오거나 그런데 42번 문제는 사실 작년까지는 거의 짧은 빈칸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능부터 수능에 이제 빈칸 대신에 어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다 빈칸 대신에 어휘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더 쉬우세요? 아니, 뭐가 덜 어려우세요? 빈칸하고 어휘하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래도 빈칸보다는 그래도 어휘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칸이 밑줄형일 때는 정답은 뭐라 그랬어요? 반이요. 그죠? 조금 어색하다 싶으면 정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연스러우면 네, 그게 바로 정답이다.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선택지는요, 먼저 읽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말 선택지는 뭐 요지나 주장같이 우리말 선택지는 우리말 선택지를 먼저 보면은 2번 이상 반복이 되는다는 거 쉽게 눈에 띄우고 아, 그게 핵심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영문 선택지는 굳이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A quick look at history shows that 역사를 빨리 들여다보는 것은 that 이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죠. 조금 의역을 하면 역사를 빨리 살펴보면 that 이하가 보입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자, that 이하는 humans have not always had the abundance of food that is enjoyed throughout most of the developed world today. 이렇게 되네요. 자, 인간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The abundance는 풍부함이잖아요. 그렇죠? 식량의 풍부함을 항상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식량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참 인조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throughout은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오늘날에 발전한 나라, 즉 선진 세계의 대부분에 걸쳐서 즐겨지고 있는 그 음식의 풍요로움을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항상 식량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라고 첫 번째 문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식량이 어떻게 부족했던 때가 있었구나. 이게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n fact, 실제로 조금 중요한 내용 나올 때 in fact, 즉 in fact가 들어가면 조금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re have been numerous times in history. 살짝 묶으면 when이 앞에 있는 times를 꾸며주겠죠. 아하, 그럼 when은 뭐다? 관계 부사구나. 자, 있어 왔습니다. 뭐가요? 아주 수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그때 food has been rather scarce. 이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죠.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아, 드물다는 뜻도 있지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식량이 부족했던, 오히려 부족했던 때가 아주 많습니다. 식량 부족했었을 때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그 결과로, 즉 식량이 부족해서 그 결과로 people used to, 자 과거에 뭐뭐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지 않다는 느낌이죠. People used to eat more, 더 많이 먹었어요. 언제? When food was available, 식량이 이용 가능할 때, 식량이 있을 때 더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왜? since는 이유가 되겠죠. 왜? The availability of the next meal, 그 다음번의 식사에서의 이용 가능성은 questionable,
불확실했기 때문에 uncertain 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다음에는 먹을 게 이만큼 많을지 안 많을지 모르니까 questionable 괜찮죠. A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어떻게 했다?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많이 먹었다라는 단어로 그렇죠? overeat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과식을 했다라는 거네요. 오바이트 overeat 뭐예요? 이건 과식이에요. 알겠죠? throwing up 아닙니다. 자, overeating 과식이 그 당시에는 was essential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survival. ensure 다음에 그냥 명사 하나만 나오면요. 이거는 보장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즉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과식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과식은 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네. 그리고 인간은 received satisfaction,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뭐로부터? From eating more, 더 많이 먹는 것으로부터. 뭐보다? Than was needed, 필요로 된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것으로부터. 뭘 위해서? 즉각적인, 즉 그 당시에 즉각적인 목표, 닥친 목표를 위해서. 닥친 목표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닥친 목표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것으로부터 뭐도 있었다? 만족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On top of that, 거기 위에 top 덧붙여서 즉 더불어 더군다나 the highest pleasure 가장 큰 기쁨은 was derived from 어디로부터 나오다는 표현이죠.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Eating the most calorie dense foods. 자, dense는 빽빽한 농도가 밀도가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칼로리 즉 열량이 높았던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가장 큰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컴마 다음에 ing니까 분사구문이죠. result in 뒤에는 결과가 나오니까 result in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뭐를 초래하다.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 하면은 resulting in a longer lasting energy reserve. reserve는 여러분 여기서 저장 또는 비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에너지 저장 기간이 더 길어진 거예요. 열량이 많으니까 이번에 longer, B도 괜찮죠. 그렇죠?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생존을 위해서 과식을 했어요. 그리고 고열량 음식이 만족감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렇죠?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요. Even though가 나오면 중간에 컴마가 있고요. 그 뒤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내가 양보할게 그래서 양보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Even though there are parts of the world. 자, there are니까 현재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Where, unfortunately, food is still scarce. 컴마를 여기서 보시고 중요한 것은 뒤에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식량이 여전히 부족한 불행하게도 여전히 부족한 세계의 지역들이 아직 있긴 하지만 좀 더 중요한 내용 지금부터 Most of the world's population today 오늘날의 대부분의 인구들은요 has 갖고 있습니다. Plenty of food. Available은 뒤에서 명사로 꾸며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Available to survive and thrive. Thrive는 무슨 말이죠? 번영하다는 뜻입니다. 즉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풍부한 식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거의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식량이 어떻게 돼요? 풍부해졌어요. 식량이 풍부해졌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this abundance is new. 이러한 풍부는 식량이 풍부해진 것은 새로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요,
그것을 따라잡지 못해요. 즉 식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의 신체가 그것들을 더 많이 먹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still 여전히 그러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naturally 자연스럽게 그쵸? 자연적으로 rewarding you 당신을 보상을 줍니다. 당신에게 뭐에 대해서요? for eating more than you need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거. 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For eating the most calorie dense foods. 그렇죠? 채소 같은 거 먹지 말고 고기 먹어. 그렇죠? 잘했어. 그렇죠? 가장 많은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거.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기에 보상을 해 줍니다. Still 때문에 C, rewarding. 나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은요 are innate habits. 우리 몸속에 내재된 우리가 타고난 습관이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these는 뭐겠습니까? 필요 이상 많이 먹고 고칼로리 먹는 거죠. 그죠? 이 두 개는 우리에게 과거서부터 있었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했었던 타고난 습관이라는 거죠. 단순한 addictions 뭡니까? 중독이 아니에요. They are self-preserving mechanisms initiated by your body. 그것들은 즉 많이 먹고 필요보다 많이 먹고 고열량 음식 먹는 거 그런 것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 여러분 우리만 뭐 기저 이런 말 많이 쓰지만 수단이라고 해서 가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신체로부터 initiated, 시작되는 거예요. 컴마 다음에 ing는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죠.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요. ensuring your future survival, 너의 미래, 앞으로의 생존을 보장해 주면서 그렇죠? 나오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이야. 그러나 they are irrelevant now. 이제는 부적절해요. 부적절하다. 아니면 관련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지금은 식량이 풍부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네가 굳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4번에 irrelevant, 관련 없다. 즉 필요 없다. 부적절하다.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4번 정답으로 체크하신 분들. 왜 4번이 정답이 아닌지, 왜 자연스럽게 쓰여있는지 알겠죠.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your responsibility. 그건 네 책임이야.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하는? To communicate with your body. 너의 신체와 소통하는 거. 그럼 네가 해야 될 거예요. 뭐에 대해서? Regarding and about 하고 똑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The new environment of food abundance. 그쵸? 어부를 여기서 동격 표시 하나 해둘까요? 이 새로운 환경은 뭡니까? 식량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 식량이 많아진 현상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먹을까? 아니면 적게 먹을까? 그것은 너의 신체와 소통하는 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타고난 과식 습관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까? 아니, 식량이 풍부하고 우리가 식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 overeating이라는 행위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우리 타고난 이런 과식하는 습관을 바꾸거나 어떤 식으로? 좀 더 소식을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바꾸다, change, 뭐, alter, modify 이런 단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너의 책임이다 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42번의 정답. 자, 41번의 정답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핵심어가 뭐예요, 여러분? 핵심어가 당연히
overeating 아닙니까? 그러면 제목에 그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번에 which is better, tasty or healthy food? 몸에 좋은 거, 맛 좋은 거 전혀 상관없죠. 2번에 simple steps for a more balanced diet. 틀린 선택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택지에 항상 뭐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어주는 거. 그렇죠? 맛있는 거, 건강에 좋은 거, 그죠? 3번은 overeating. 그래요. 이 핵심은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유전자에 뿔이 박혀 있는 것이다. inborn. 타고난 것이다. 3번이죠. 4번은 뭐 때문에 안 될까요? How calorie dense foods까지는 괜찮은데 ruin our bodies. 그렇죠? 우리 신체를 망친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5번에 our eating habits. 여기까지는 상관없지만 reflect our personalities. 성격. 관련 없는 선택지죠. 정답 3번. 그리고 42번의 정답은 5번. 됐습니까? 네, 41번, 42번은 꽤나 수준이 높은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시험 문제, 내신 문제에서도 충분히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3번에서 45번 1지문 3문항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렇게 풀라고 얘기합니다. 순서는 첫 번째 45번에 1번 선택지 확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45번에 1번 선택지. 스승이 두 제자에게 길을 끝까지 따라가라고 지시했다. 왜? 이게 A에 나올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A 볼게요. Two students met their teacher. 자, 두 명의 학생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At the start of a track. 트랙은 길이라고 볼까요? 근데 그 길이 숲을 관통하네요. 그렇죠? Through a forest니까. 숲을 가로지르는 그 길의 시작점에서 선생님과 두 명의 학생이 만났습니다. He gave them instructions. instruction은 지시죠. 가르침입니다. 학생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To follow the path. 그 길을 따라가라. 끝까지. 그리고 그것은 in preparation. 준비하는 거야. For the test. 시험 볼 거야. 언제? Later in the week. 그 주에, 나중에 테스트를 볼 건데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걸 끝까지 따라가라. 근데 그 길은요. split into two. 두 개의 길로 나누어져 있었다. 어라? 지금 1번에 스승이 두 제자에게 길을 끝까지 따라가라고 지시했다. 이거 맞죠? 그러고 나면 2번까지 혹시 A에서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일단 1, 2번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오케이.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길은요, was clear and smooth, 깨끗하고 부드러웠고요. The other, 나머지 길은요, had 뭘 갖고 있었습니까? Fallen logs, 우리 통나무잖아요, 그렇죠? 나무 이렇게 넘어져 있었고, other obstacles, 다른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In the way, 그 길에. One student, 얘를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chose to avoid the obstacles. 얘는 뭘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까? 그 장애물을 피하려고 했어요. 컴마 다음에 ing입니다.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Taking the easier path to the end. 마지막까지 더 쉬운 길을 택함으로써. 그러면 he felt clever. 그는 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As he ran without stopping. 멈춤 없이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달리면서. 그러면 여기 A의 he는 우리가 편의상 A, student A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얘 순서 뭐부터 보라고요? 맨 마지막 D부터 갈게요. 왜? B가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D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the second student, 그러면 얘를 편의상 B로 하면 괜찮겠네요. 나쁘지 않죠? 오케이. The second student는요, chose to tackle. 자, tackle 여러분 제가 앞에 문제에서 한번 언급드렸죠. 무슨 뜻이었습니까? 해결하다. 그렇죠? 또는 성공하다. 그 장애물들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죠? 뭐 하면서? battling, 싸우면서. through every challenge. challenge는 도전이라고 해석 나쁘지 않습니다만 문제 또는 문제점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려운 점이에요. 즉, 그 길에 있는 많은 도전, 모든 문제점을 다
거치면서 싸워가면서 네, 이 장애물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The student who chose the easy path, student A죠. 쉬운 길을 선택한 학생은 finished first, 먼저 끝냈고요. felt proud of himself,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I'm glad, 기뻐요. I chose to avoid the rocks and logs, 그렇죠? 바위와 통나무들을 피할 수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They were only there. 그것들은 거기에 단지 뭐 하려고만 있던 겁니까? To slow me down. 네, 나의 속도를 늦추고 나를 지체시키기 위해서 있었던 것들이에요. 별 의미 없어요. 나쁜 것들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he thought himself라고 생각했던 he는 당연히 우리가 편의상 A라고 했던 그죠? student A죠. The second student는요. 걔는 student B잖아요. arrived at the finish. 자, 마지막 finish 라인에 왔습니다. 어떻게 느끼면서 feeling tired. 그렇죠? 피곤했어요. 그리고 뭐 하면서 regretting. 후회했습니다. The path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묶으라 그랬죠? He had chosen. 그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에이, 힘들게 괜히 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했겠죠. The teacher smiled at them both. 선생님은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D 마무리했어요. 이제 바로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D를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45번의 5번 선택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45번에 1, 2, 3, 4, 5번은요. A, B, C, D 순서로 나오니까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그럼 5번 선택지 볼게요. 두 번째 제자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길의 끝에 도착했다. 그렇죠? 후회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regretting.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C로 한번 가볼까요? The student shrugged his shoulders. 갑자기 이건 뭐 합니까? 그렇죠? 연결되지 않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B로 가보는 거예요. B로 가니까 he requested. 자, 지금 D의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서 웃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B에 바로 연결이 되려면 he는 선생님이어야 하겠네요. He requested. 그는 요청했습니다. 뭐라고요? They. 자, 여러분 여기에 should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것도 네, 한번 서술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우리 요청, 주장, 뭐 제안, 그렇죠? 네, 명령 그런 거 뒤에는 대절에 should 생략되는 경우 많죠. 그들이 그와 만나야 된다, 합류해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At a specific location, 특정한 장소에서 3일 후에 요청을 했습니다. 나 3일 후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they could see a ravine 밑에 나와 있습니다. 협곡, 계곡을 만났어요. 근데 그 협곡이 that was a few meters wide. 몇 미터 넓이 정도 돼. 너비가. 그렇죠?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The students looked at the teacher. 선생님을 보고서요. He said.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Just one word. 한 단어만 얘기했습니다. 뛰어. jump. 그렇죠? 뛰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the first student A 스튜던트였잖아요. 그렇죠? Looked at the distance. 그 거리를 보더니 그의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느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가라앉다는 얘기는요.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축 처지는 거니까. The teacher looked at him. 그러면 him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student A겠죠. 같은 사람 지금 계속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면서 What's wrong? 뭐가 문제니? This is the leap to greatness. 이것은 위대함으로 가는 leap. 뭐다? 도약이다. 뛰어! 라고 얘기를 했겠죠. Everything that you've done until now. 너가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것들이 should have prepared you. 너를 준비시켜 주었을 거야. 이 순간을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 should have pp는요. 뭐뭐 했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should는 여기에서 추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해서 너를 준비시켜 주었을 거야. 뛰어!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C로 넘어갈 건데 C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세 번째 1번과 2번을 확인을 했으니까 45번 3번 선택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계곡의 너비를 보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답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세 문제 다 풀었잖아요. 44번 아직 덜 풀었네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C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45번의 정답 3번과 43번의 정답 4번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C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The student shrugged his shoulders. 그럼 누구겠어요? student A겠죠. 그의 어깨를 이렇게 으쓱 했습니다. 너 할 수 있어. 뛰어. 네가 이제까지 한 거 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walked away.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서? knowing that 이하를 알았기 때문에. 왜? he hadn't prepared adequately. 자, 여러분 adequately는 충분히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적절히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지만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for greatness. 그렇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학생은요. second student, B는요. looked at the teacher and smiled. 선생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웃었다는 얘기죠. He knew, 알았습니다. 이제 that 이하를. The obstacles that had been placed in his path. 그가 지나왔던 길에 놓여져 있었던 장애물들이 were part of his preparation. 그의 준비의 한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By choosing to overcome challenges. 그 어려운 난관들,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걸 선택함으로써 뭐 하지 않고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극복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by 다음에 안전은 여기서 그렇죠? 여기까지 이어지죠. 주어가 나옵니다. He was ready to make the leap.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D의 마지막까지 읽게 만드는군요. 출제하신 분. 네, D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44번의 정답 4번 확인이 됩니다. 그 B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ran as fast as he could. 최대한 빨리 달려와서 launched himself. 자, launch는 여러분 미사일을 발사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고 촉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launched himself는 그 스스로 도약했습니다. 네, 던졌습니다. 스스로를요. 어디로? 공중으로. He made it across. 그는 결국 건넜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43번의 정답 4번, 44번의 4번, 45번의 3번. 어때요, 여러분? 이 루틴을 한번 따라가 보시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45번에 즉 우리말 일치 불일치 의 1번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그건 A에서 나올 거니까 A를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그 대명사들 일일이 누군지 체크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 찾을 때 우리가 한 단락에서 앞에 순서 문제 연습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B 위에서부터 가지 말고 밑에서부터 올라오십시오. 훨씬 더 빨라지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을 읽고 그것의 위치에 따른 또 45번의 선택지를 확인하면서 풀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어지는 단락은 시작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시작을 했어도 거의 마지막까지 가지 않은 채 3개의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니까 제가 4부와 5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독해 풀이 유형들 여러분 괜찮다 생각을 하시면 아낌없이 앞으로 나올 때마다 열심히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상 문제는 제가 객관식과 서술형 문제 열심히 만들어서 그 대비 특강으로 여러분과 다시 함께 공부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해설 강의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